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음악예술학부 4학년 김지수입니다. 저는 현재 융합학부 차세대 미디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학점이 우월하게 높거나 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습했던 전략과 후배님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1학년 때 모습입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오면서 저는 엄청난 해방감과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를 하기도 했고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엔 열심히 졸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었고 나는 대학생이다 라는 사실에 기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첫 성적표가 나왔는데 3.05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충격을 받았고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학교에 더욱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2.94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저기 뒷불도 보입니다. 저는 학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발표는 매번 망하곤 했고 레포트는 한 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성적은 당연히 엉망이었고요. 1, 2학년 때는 제대로 된 대학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고 누구나 그렇듯이 군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학 후에 성적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4점을 넘겨봅니다. 매우 우월한 학점도 아니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보지도 못했던 꿈에 그리던 학점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외부에서 상도 받았고 학교에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학습 전략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 발표의 주제는 가성비 좋은 등록금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등록금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고 다닌다면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등록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학습 전략 1번,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아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대학교의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틀에 짜여진 생활 속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면 대학교는 정반대입니다.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지식을 배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심화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것을 배우든 직접 실습을 합니다. 처음 실습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막힙니다. 막힐 때는 구글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저의 학습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실습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책을 달달 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고 그 학습법을 전공 과목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지난 학기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는 거의 100% 비대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첫 비대면 수업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강의실에 출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강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많이 풀어지게 되었고 이전 강의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많이 낯설었습니다. 성결사이버대학교라는 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비대면 강의에 적응을 하고 교수님들도 적응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 생각외로 비대면 강의가 나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을 되돌려 볼 수도 있고 좋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에 비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환경에서 강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주변을 정돈해놓고 제 방이나 저만 있는 카페에서 그런 곳에서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인터넷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유튜브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이 좋다고 해도 소통에 대한 부분은 대면 강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적극 활용해서 교수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중간 과정이나 강의의 질을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상황에 자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줌 같은 좋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융합학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학부 차세대 미디어 전공에 적용해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차세대 미디어 전공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배웁니다. 미디어 사운드에 대한 수업부터 영상 편집, 그리고 VR 트랙에는 3D 디자인 수업과 게임 엔진 수업까지 존재해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분야 하나하나가 많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학교가 여러분을 실력 있는 편집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3D 디자인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3D 편집자가 되지 못합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책을 보며 공부하던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던 결국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융합학부뿐 아니라 다른 학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악예술학부에서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운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인 사운드를 융합학부 차세대 미디어 전공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사운드에 대해서 그리고 VR과 게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분야 외 다른 수업은 왜 듣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전문 분야를 키운다면 다른 분야의 수업은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저도 사회에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미디어에 대한 직무를 가진다면 분명 혼자서 일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게 될 타 전공에 대한 이해와 캡스톤 디자인을 통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분명 취업과 현장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집니다. 교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비교과는 그에 비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과도 교과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먼저 저는 교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통해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개의 자격증 모두 비교과 과정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 모이게 된 프로젝트를 통해 VR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격증 과정과 프로젝트 과정은 이론을 먼저 배웠던 이론을 실습으로 옮기는 과정이고 보다 심화된 지식을 요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채워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던 책을 보던 심화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실습으로 옮기는 과정은 본인의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기도 하고 발표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어보면 와, 저 사람 발표 정말 잘한다 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발표 준비하는 만큼 나옵니다. 일단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거나 관심받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대학생활 4년 동안 발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긴장을 했고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쳤다 싶을 정도로 못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발표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학교에서는 발표를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꾸준히 발표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그동안 나는 발표를 못한다 라는 생각이 항상 박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저는 남들보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리허설도 많이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던 발표 시간에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표 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먼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자신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이 내 머릿속에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 숙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읽기보다는 키워드 위주의 발표입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 대본을 써놓고 연습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슬라이드에서 꼭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잡아둡니다. 더 추가로 말하게 되거나 빼먹더라도 꼭 말해야 할 키워드는 기억하기 때문에 중심이 잡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하거나 저기 먼 산을 보면서 자신 없게 하는 발표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살피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발표자에게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슬라이드 노트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슬라이드 노트를 적어놓고 그거를 보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을 슬라이드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네, 하지만 슬라이드 노트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발표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드백은 비난이 아닌 비평입니다. 제가 한국음향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는 제 발표 내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발표도 침착하게 마쳤고 저의 의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시간이 되었고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학습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드백은 발표자를 위한 것입니다. 발표자에게 너의 발표를 잘 들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학생의 발표를 몇 주간 들을 일이 있었는데 발표 후 교수님의 피드백에 애써 변명을 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비난하거나 태클 거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글쓰기 전략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글쓰기는 중요합니다. 레포트, 보고서, 논문 등 대학 생활에서 글을 쓸 일이 많을 뿐더러 여러분이 쓰는 레포트와 보고서에 따라 성적이 달라집니다. 저는 글쓰기를 할 때 보는 사람이 읽기 좋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제가 글 쓰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도 키워드를 먼저 잡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넣어야 할 사진들을 글로 정리해둡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녹음기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할 내용의 키워드를 정리해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왼쪽이 목차고 오른쪽이 목차별로 정리해둔 키워드입니다. 1차적으로 정리한 키워드에 왜? 라는 질문을 붙이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키워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리한 키워드는 화살표를 통해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 전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을 참고해서 글을 쓰면 더욱 정돈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읽기 쉬워서 핵심 내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뿐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글머리와 표를 적극 활용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겪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글머리를 사용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표로 바꿔봤습니다. 두 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기에는 표로 정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표를 사용하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에 맞게 글머리나 표를 활용한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점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어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레포트나 보고서 등의 글을 쓸 때 문어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제가 조금 고쳐준 예시가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의 글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좀 더 공식적인 어휘를 선택해야 신뢰도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글에
보도자료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읽는 사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 글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글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위의 문장은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이 담기지만 아래의 문장은 위의 문장을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제시하고 다음 문장에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은 같은 말이지만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 문장이 더욱 읽기 쉽습니다. 이처럼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구어체와 글을 쓰는 문어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접해보아야 이럴 때는 이런 어휘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결국 글을 많이 접해보시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논문 같은 전문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보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차세대 미디어 전공의 경우 다양한 영상 공모전이 있고 VR을 활용한 콘텐츠를 학부에서 제작할 경우 대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를 챙기기도 힘든데 대회 쪽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부담이고 대회를 챙기느라 교과를 또 못 챙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대회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교과 과정과 별개의 프로젝트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2019년 2학기에 학교 과제로 가야금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교수님이 한국유명학회에서 학생 녹음 믹싱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들었고 이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기존에 녹음했던 것을 음원으로 만들고 기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음악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수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은 학교 과제를 위해서 했지만 저는 수상 실적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했던 가야금 녹음을 살려서 비교과 프로젝트를 통해 VR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엄청 열심히 해서 힘들게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작했던 VR 콘텐츠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HCI 학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얼마 후에 있을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젝트 경험과 동시에 HCI라는 큰 학회에서 논문 발표라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과목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대회 공모전과 연계할 수 있고 공모전 등에서 수상도 하게 된다면 교과목의 성적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융합학부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대회와 연계시킨다면 그 수업과 대회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대학생활 꿀팁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내 근로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곧 교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교내 근로를 하면은 이게 안 좋아요. 다른 친구들이 놀거나 집에 갈 시간에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 좋긴 하지만 따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 없이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또 교내 대부분의 부서가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근로학생들의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내 근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자. 제가 앞에서 추천한 교내 근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그런 교내 근로에 관련된 것 말고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에타를 가끔 들어가는데요. 에타 아시죠? 에타를 100번 보는 것보다 학교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공모전 정보, 장학 정보, 비교과 정보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 역량 개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1학년 입학할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진로에 대한 로드맵이 잘 짜여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면 기업과 연계를 시켜주고 관심 직무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줄 전문 상담관님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가 가성비 있는 등록금인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피스와 윈도우 정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 있는 등록금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필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수님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학교에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수님을 붙잡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귀찮게 한다고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교수님들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셨고 혹시 교수님이 모르신 경우에는 공부해서라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실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생각보다 많다. 우리 학교는 장학금이 많은 학교입니다. 성적 장학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스펙 쌓기 장학금이 생겨서 자격증을 따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학 장학금, 교내 경진대회 장학금, 교내 공모전 상금 찾아보면은 기회가 꽤 많습니다. 모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열심히 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특강을 주최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로고 공모전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출품을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모두 참여하시고 돈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시설을 잘 이용하자. 융합학부는 XR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XR센터에는 여러분의 콘텐츠 제작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고성능 컴퓨터가 있고요. HMD, 조명, 카메라, 촬영장, 스튜디오 같은 장비와 장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심의를 거치면 장기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성비 있는 등록금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발표하고 글 쓰는 전략, 학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